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점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 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4일 1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제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예전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혹시 이때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이때는 진짜 좀 약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타이밍 같은 거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매매 타이밍보다는 조금 대응 관점?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언급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댓글들도 많이 안 좋고 뭐 댓글 최근에 삭제하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채널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또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추세가 상방으로 갈 것 같나요? 고민이네요. 여기서 이거를 근데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녹십자 랩스 요즘에 보면은 댓글도 상당히 저 비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간 뒤에 따라붙어서 매매를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추세라는 게 항상 이렇게 추세라는 거는 한 끗 차이라고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어 항상 추세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면은 직전 고점이 지지받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횡보 추세라고 하고 여기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이 아니라 상방이 가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 설명을 드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녹십자 랩셀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보면은 댓글 보면은 저 역시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무슨 분석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 관점은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추세의 향방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모르면은 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십자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이나 아니면은 이번 주 안으로 녹십자 홀딩스 분석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녹십자 홀딩스를 보면은 약간 음봉이긴 한데 지금 장중에 슈팅을 주긴 했어요. 한 7% 정도. 근데 장이 상당히 안 좋은 와중에도 뭔가 조금 저도 어제 조금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도망을 간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네, 그냥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랑 제가 제넥신이라는 기업이랑 약간 비교를 했었죠. 네, 비교를 했었는데 그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하기가 좀 무리가 있잖아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렴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제넥신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한번 나왔고
이 고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렴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상승 추세라고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저점은 나왔고 직전 고점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 직전 고점을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 종목이 상승 추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래도 좀 가겠다,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무리해서 쫓아서 들어가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은 추세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요. 추세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21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최소한의 중기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61선 위에 있어야 돼요, 주가가. 그럼 떨어지지 않고 61선에서 이 정도로 횡보를 해주고 이 정도 박스 만들고 나서 지지받고 그러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켜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이게 추세적인, 아니면은 종목 분석을 하지 말라라고 차라리 그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경원주권 분쟁으로 녹십자 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나요? 녹십자셀과 랩셀의 상당한 금액과 비중이 마이너스로 물려 있는데 매도하고 녹십자 홀딩스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네. 글쎄요. 근데 지금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제의 뭐가 핵심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십자도 아니고 녹십자 랩셀도 아니고 녹십자 셀도 아니에요. 녹십자 MS도 아니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를 가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녹십자가 또 밑으로 녹십자 랩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권 구조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게 뭔가 좀 티가 난다, 아니면은 언론에서 갑자기 녹십자 그룹주에 대한 뭔가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지금 장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은 와중에 이 한 번의 슈팅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도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벗어났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녹십자 홀딩스도 아직까지 무리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네, 그쵸? 녹십자 홀딩스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시그널을 관찰하고 나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녹십자 홀딩스를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투자에 이거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도 결국에는 내가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 데서나 투자하면은 내가 주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좋은 주식은 전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십자 홀딩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흐름, 예. 그리고 어떤 이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어떤 기업에다가 베팅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녹십자 홀딩스로 보고 있긴 한데, 또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 녹십자 그룹주에서 어떤 식으로 그 경쟁이 붙을 것인지, 그런 부분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조금 더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다 모든 게 지금, 쉬워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아니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맞긴 한데, 시장이 좀 예매하긴 하죠. 시장이 좀 예매하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노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에 올라타게 되면 이 직전의 매물대, 예, 여기에서 지지받았고 지금 저항받는 구간, 여기를 올라타고 난 뒤에 판단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요. 올라타고 나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관점이죠. 예, 그 전까지는 물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호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 일반적인 실질적으로 TV에 나오는 뭐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알 수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뭐 TV에 나오는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차트로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음, 딱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쵸.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내가 유리해져도 불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여기를 돌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돌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 탄탄하게 받쳐주는지 그것도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요. 네, 딱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 시장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한끗이 이게 시- 작년 한 해 시장이 많이 좋긴 했죠. 그리고 올해도 좋을 수도 있고요. 올해도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것도 보면은 거의 인맥주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 있을 때도 고점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딱히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때가 되면은 또 좋은 이게 주가가 상승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장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항상 막 조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장이 끝나면 또 상승장도 분명히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핵심 내용을 빼먹을 뻔했네요. 녹십자 랩셀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전문 회사, 진단 검사 전문 회사인 그린벳을 설립하고 그린벳은 반려동물 분야의 토탈 헬스케어 실현을 목표로 진단 검사를 비롯해 반려동물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약간 그 박셀바이오가 갑자기 생각나죠. 박셀바이오랑 록십자 랩셀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박셀바이오도 NK 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MK 간암 치료제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도 예, NK 세포 치료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박스루킨 그 반려동물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녹십자 랩셀도 반려동물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섹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반려동물 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낳기보다는 오히려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6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또 국내 반려동물 전체 산업 시장 규모가 6조 원대.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 뭐냐,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만약에 병 한번 걸리면은 병원비가 엄청나게 깨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출해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뭐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 정도로만, 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들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실시간 분석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못 잡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이랑 여러분들의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